네, 여자친구를 가두고 4시간이 넘도록 무차별 폭행을 가한 조선대 의전원생이 재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과 더불어서 재적을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자친구를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이 학생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재적 처분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적으로 보면 피해자 이모 씨가 31세인데요. 네. 지난 3월 달에 이런 큰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올렸냐면 같이 학교 다녀야 하는 게 너무 무섭고 싫다. 그다음에 가해자와 마주칠까봐 학교에서 가슴 졸이며 그냥 먼저 보고 피해 다녀야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1심에서 1,200만 원에 어찌됐든 논란이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유죄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상급심의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못하겠다 하고 미뤄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죠. 심지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의전생들까지도 서명 운동을 하는 이런 행태에서 결국 학교에서 굴하고 이제 재적 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뒤늦은 처분이라서 굉장히 또 비난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았더라면 학교도 이런 처분은 안 내렸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학교 측에다가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번에 그런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학교 측의 징계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측에서는 징계와 형사 처벌 사이에서의 그런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이란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그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형사 처벌이고요. 네. 그건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따라서 이만 그 가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도 학교 측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 내의 그런 일들을 이제 외부에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네.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교육부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어떤 내용을 보는 건가요?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즉각적인 학칙위원회라든가 또 학교 관계자가 피해자가 그렇게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8개월 동안을 지지부진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허술한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나 가해자, 방금 우리 손수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에 외압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해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교 측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사건 개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여자친구가 이 남성의 전화를 받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남성이 새벽 3시경에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졸려서 그래서 내일 통화를 하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네. 그 새벽 시간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또 그걸 감수를 안 하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4시간이 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안이죠. 네. 자, 저희가 녹취록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녹취록 내용만 봐도 그 당시에 그 4시간 동안의 끔찍했던 상황이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요, 폭행은 물론이고, 자, 뒷부분에는 살해 위협까지 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당시의 내용들을 본다면은 단순한 폭행 또는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생명의 어떤 생명을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일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그게 진지한 어떤 살인의 고의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살인 미수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1심 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또한 했던 이야기나 또는 했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죄질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1심 재판에서 좀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점이 약간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판결 1심 결과를 보고 여론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살해 위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될까요?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 슬쩍 한 것만 가지고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고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실제 살인죄 아니면 적어도 살인 미수기 때문에 굉장히 법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네. 엄격히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봐서 혹시라도 살인죄의 고의를 적용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수사해야겠습니다만 솔직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살인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좀 무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더 안타까운 게 이날 이 여성이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웃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새벽에 이웃 방에 이웃 집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하는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저기에 끼어들기 싫다, 엮이기 싫다. 어. 그다음에 이제 물론 주간이고 심야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주간이 아닌 심야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네. 차라리 빨리 신고 정신이라도 발휘를 해서 신고를 해줬더라면 이런 피해가 조금 덜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상당히 요구되는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피해자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때 그 가해자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쌍방 맞고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나중에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네. 도대체 얼마나 이제 그 상대방을 좀 우습게 보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법권 또한 수사기관을 좀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이 되는데 당시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남성이 이제 가해자일 뿐이지 피해자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쌍방 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이제 폭행을 당했으니까 상대방 여성을 고소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사 결과가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소를 해서 추가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는 어떻게 녹취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네. 이전에도 이 남친에게, 남자친구에게 그 같은 유형의 폭력을 좀 당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해버리니까 네. 이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폭행을 당하면서 심지어 그 싱크를 들어보면 오빠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비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를 했는데 예전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생각이 나서 전화기에 녹취를 해서 결국은 이게 상당한 증거로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우기는 이런 형태가 없어져 버리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았던 것이죠. 네. 자, 결국에는 지금 1심 재판 결과에서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네. 지금 뜨거운 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심 판결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은 그 폭행 사실에 있어서는 다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폭행을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고되는 형량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점은 일단 이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실제로 그 실형을 살지 않는 것과 네. 또한 실형을 사는 것과 사이에서의 굉장히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는 이제 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고요. 네. 그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번 경우에 이 해당 동기 연인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네. 두 건으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지만 다른 피해자는 합의를 해서 이제 처벌하지 않고 있었고요. 또한 굉장히 장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감금 당해서 이제 상해를 당했습니다만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또한 합의는 안 됐지만 500만 원을 이제 공탁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학교에서 제적이 돼서 의사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에서 결국은 벌금형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가해자의 앞날까지 걱정해준 그런 판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학교가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들끓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제 이거 담당했던 판사분이 여성 판사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인터넷에서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만 내세우는 판시를 하셨느냐 하는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판시를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네.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피해 여성 입장에서 한 판시였느냐.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나이트 클럽에서 의대생을 비하한다는 측면에 또 다른 여성을
폭력을 행사해서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폭력을 가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병합 심리를 하면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를 하고 마지막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하므로 집행유예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판시, 이게 지금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의 제적 처분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다른 학교에는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학칙위원회에서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징계가 제적 처분이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네. 재입학이, 편입학이라든가.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상당히 막을 제재 방법이 없다. 하지만 다른 학교, 다른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과연 이 학생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건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 수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경찰청이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3만 명에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데이트 폭력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사태를 통칭해서 쉽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당한 게 이제 3만 6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데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오히려 심각성이 더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 오히려 연인 관계, 또한 남녀 관계, 또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좀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의미로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처음의 의도와 반대로 좀 더 선처를 해야 되고 좀 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쪽으로 오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우려가 되고 좀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좀 다 바꿔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진짜 사망한 경우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폭력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그 연인 간의 강력 범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장 아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굉장히 집착증, 스토커, 우리나라도 1999년도에 8건의 스토커 방지법이 발의가 됐으나 자동 폐기됐죠. 네. 그런데 집착증, 쉽게 말하면 소유물, 연인, 내 여자친구를 소유물로 본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집착증이라는 건데요. 갑자기 연인의 전화를 여자친구의 전화기를 검색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금방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 앞이나 그다음에 직장이나 아니면 주거지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서프라이즈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건 굉장히 집착증이 강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런 사람과 이별 범죄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올해만 해도 7월 달 기준 64명이 데이트 살인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재빨리 상담 기관이나 경찰 아니면 부모에게 고지를 해서 어떤 안전장치, 안전보호를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처벌이 되죠? 네,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더 조기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에서 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벌써 94년도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서 이제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하고 또 피해자가 격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굉장히 유명한 법이죠. 이제 영국에서는 클레어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한 그 사람 이름이 클레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교제를 할 때 교제 상대방의 전과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있겠고요. 또한 또 호주의 경우를 보자면은 경찰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72시간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 격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참고를 해서 많이 수용을 한다면은 데이트 폭력의 그런 위험성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이미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고요. 또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화가 되겠죠. 이제 점점 이제 문제점이 부각되고 한다면은 이런 네.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의전 원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좀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검찰과 변호사, 피의자, 피고인 쪽에서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강금 폭행이라든가 우리 손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무고,
이런 행위가 만약에 같이 기소가 된다라면 아마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선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끝까지 판시하는 거, 판결 경과를 보면은 지금 이런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실형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 구속이라든지 그런 실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점 그리고 아직까지 반성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잘못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해온 점을 볼 때는 네. 충분히 구속의 필요성 아니면 나중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